10월 23일 갑은 을에게 X건물을 1억 원에 팔겠다고 이메일로 청약을 하면서 10월 27일 18시까지, 그러니까 10월 27일 18시까지 거기를 줄 거예요. 이게 이제 마지막 마지노선이죠. 만약에 18시가 지나면 청약은 효력을 잃게 되죠. 더 이상 승낙을 해도 된다? 안 되죠. 그러니까 10월 27일 18시 이후에 편지가 도착하면 그것을 뭐란다? 연착이 됐다고 얘기하죠. 매수 여부를 알려달라고 했으며 그 이메일은 을에게 즉시 도달했다. 다음 설명중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1번, 청약에는 계약 내용을 결정할 수 있을 정도의 사항이 뭐여야 돼?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계약 내용을 결정할 수 있을 정도의 사항, 거기를 가놓고 봐. 그 계약 내용을 결정할 수 있을 정도의 사항, 것을 구체적, 확정적 이 말이죠. 구체적이고 확정적이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2번은요, 갑은 10월 27일 18시까지는 청약을 처리할 수가 있다, 없다? 없죠. 왜요? 청약은 도달하면 더 이상 뭐 할 수 못한다? 철회하지 못한다. 청약은 도달하면 철회를 못해. 언제까지요? 승낙 기간 동안 이렇게요. 여기서 지금 이메일을 보냈는데 이메일이 즉시로 도달했다고, 문제에서 보면 세 번째 줄에 즉시로 도달했다고 돼 있죠? 그럼 즉시로 도달하니까 청약의 승낙 기간을 정해놨잖아요. 10월 27일 18시까지. 이때까지는 청약을 말 수 없다. 철회할 수 없다. 이런 말이죠. 2번 틀렸죠? 3번, 을이 9만 원이면 사겠다. 9만 원이면 사겠다. 이퀄 줄긋이면 이것을 뭐라 한다? 변경된 승낙이죠. 변경을 가했죠. 이것은 청약에 대한 10만 원의 청약에 대한 거절임과 동시에 뭐로 본다? 새로운 청약으로 본다, 이 말이죠. 1억 원에 대한 청약에 대한 거절임과 동시에 9천만 원에 대해서 새로운 뭐로 본다? 청약으로 본다. 그래서 9천만 원이니까 새로운 청약이죠. 그래서 맨 끝에 보면 새로운 청약으로 본다, 이렇게. 4번은요, 10월 27일 20시경, 10월 27일 20시경 동그라미요. 20시라고 한 것은 뭐요? 18시가 지났네? 이퀄 연착된 승낙이죠. 그럼 이것을 연착된 승낙이고, 이러면 연착된 승낙은 뭐로 본다? 새로운 청약으로 본요. 맨 끝에 새로운 청약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5번은요, 만일 갑이 10월 25일 돌연 사망하죠. 그래서 만일 갑이 10월 25일 돌연 사망하였더라도 청약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상실하지 않는다, 상실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나요? 왜요? 우리가 보면 갑이 청약이요, 을에게 도달하고 난 다음에 사망을 했잖아요. 그러면 사망하면 누가 책임을 지면 된다? 갑의 상속인이 책임을 지면 되죠. 그래서 청약은 이미 도달했죠. 왜냐면 이메일이 바로 도달했다고 했잖아요. 10월 23일날 도달했죠. 그러고 난 다음에 25일 사망했죠. 그래도 청약은 아무 문제가 없죠. 이미 도달했으니까 청약으로서 효력이 발생하고 그 청약에 대해서는 상속인이 책임을 지면 되는 것이에요. 정답은 몇 번이다? 2번이다. 이런 말이죠. 2번이죠? 2번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12번을 보셔요.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1번,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의사합치가 있으면 계약은 뭐를 한다? 성립한다. 아무튼 두 번째 줄이요, 의사합치가 중요하죠. 니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건물 임대차 계약이죠.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거기까지 줄고, 그럼 그 말을 뭐라고 얘기한다? 불요식 계약이죠.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무슨 계약이다? 불요식이죠. 그러니까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임대차 계약도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니은 틀렸죠? 무효이다. 그러면 니은이 틀렸으면요, 니은이 들어간 것은 무조건 다 안 되겠죠. 그래서 4번 틀렸고 5번 틀렸죠. 왜냐면 정답이 전혀 없진 않겠죠. 4번, 5번 니은이 있어가지고 안 되고 정답 없다고 하니까 안 되고요. 그것은 계약 교섭에 줄고 부당한 중도 파기죠. 부당한 중도 파기가 불법 행위를 구성하죠. 그 다음에 신뢰 손해 한정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신뢰 손해 줄고 봐. 이러면 우리가요, 원시적은 뭐라 하죠? 신뢰이익이죠. 그 다음에 후발적은 뭐라 하죠? 이행이익이죠. 그런데 봐봐, 니은 디귿에 봐봐, 계약 교섭이죠. 줄고 봐. 계약 교섭이라는 것은 아직
계약이 체결됐어, 안 됐어? 안 됐죠? 거기다 이퀄 계약 체결 전이죠. 계약 교습은 계약 체결 전 이퀄 원시적 불능이죠. 원시적이죠. 그래서 맨 끝에 신뢰 손해에 한정된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것도 맞는 말이죠. 자, 니을은요, 교차죠, 교차. 그럼 교차 청약은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대방한테 둘 다 뭘 해야 돼? 도달해야죠. 그래서 교차 청약의 경우 후의 청약이 발송할 때가 아니고 뭘 할 때? 도달할 때. 후의 청약이 뭘 할 때? 도달할 때. 도달할 때 계약이 뭘 한다? 성립한다. 발송이 아니죠. 우리가 청약은 격지자든 대화자든 청약은 무조건 무슨 주의다? 도달주의다. 이란 말이죠. 그래서 발송 그러면 안 돼. 정답 몇 번이다? 니은하고 디귿 몇 번이다? 아니 니은하고 디귿이 아니고 뭐다? 기억하고 디귿. 그래서 몇 번이다? 2번 기억하고 디귿 이렇게. 자, 13번은요. 계약의 성립 요소로서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가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1번 청약은 줄고 구체적, 확정적 딱 그 한마디만. 2번 청약자가 청약을 할 때 청약과 동시에 승낙기간을 정하여야 줄고요. 청약과 동시에 승낙기간을 정하여야 거기가 틀렸어요. 왜 이런 말이 상당히 어려운 말이에요. 왜 그러냐 봐봐요. 그럼 봐봐. 우리가 528조하고요. 528조하고 529조가 이렇게 있거든요. 528조는 뭐냐면 승낙기간을 정한 경우고요. 여기는요.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예요. 정하지 않은 경우 이렇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청약을 할 때는 반드시 승낙기간을 정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 말이죠. 반드시 승낙기간을 정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정해도 되고 정하지 않아도 된다. 승낙기간을 정하면 그 기간 안에 승낙을 해야 되죠.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언제요? 상당한 기간 안에.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을 해야 돼. 상당한 기간. 승낙기간을 정하면 그 기간 안에.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상당한 기간 안에 승낙의 의사표시를 발송하고 도달해야 돼요. 자, 4번은요. 3번 안 했나요? 청약은 불특정 다수인 줄고요. 승낙은요. 반드시 청약자에 대하여 알겠죠? 반드시 청약자가 내죠. 뭐죠? 특정의 청약자 이 말이죠. 반드시 말은 특정의 청약자 이 말이죠. 4번은요. 청약에 대해서 조건이다. 조건을 붙였죠. 조건. 그럼 뭐로 본다? 새로운 청약이죠. 청약의 거저가 동시에 새로 청약. 5번 교차 청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교차 청약 두 개의 청약이 내용상 합치 양청약이 내용상 합치 줄고 봐. 동일한 내용의 청약 이 말이죠. 동일한 내용의 청약. 그것을 뭐라 한다? 내용상 동일 이렇게. 알겠죠? 내용상 합치 이렇게. 정답 몇 번이다? 2번. 다 비슷비슷하죠? 내용이 지금. 자, 14번은요. 갑이 을에게 물건을 매도하겠다는 뜻과 승낙기간의 10월 30일 줄고 10월 30일. 그래서 하는 내용의 서면을 발송하여 을에게 도달했다. 을에게 도달했단 말이 왜 도달이란 말이 나오냐? 청약이니까. 청약은 무슨 주의니까? 도달주의이니까 반드시 도달이라고 하는 말을 써야 되겠죠. 1번 갑이 10월 30일까지 승낙 여부의 회답이 없으면 계약은 체결된 것으로 본다. 체결된 거 본다라는 내용을 붙여 청약을 했죠. 우리는 승낙할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고 그랬죠. 을이 승낙기간 내 회답을 발하지 않아도 계약은 성립이다 불성립이다. 불성립 회답을 발하지 않아도 계약은 불성립한다. 성립한다가 아니고 옆줄 긋고 승낙할 의무 X. 승낙할 의무가 없다 이렇게. 2번 10월 29일에 발송한 을의 승낙 통지가 10월 31일에 도달했죠. 10월 29일에 편지를 발송했어. 그런데 을의 편지가 10월 30일까지 승낙을 하겠는데 10월 31일에 도달 줄고 31일에 도달 이퀄 연착된 승낙이죠. 늦게 도달하니까 연착된 승낙이죠. 옆줄 긋고 새로운 청약으로 본다. 새로운 청약이죠. 그래서 계약은 성립한다, 성립하지 않는다.
성립하지 않는다. 그럼 지금 받아 쓰는데 말이 좀 빠른가요? 그러진 않아요. 자, 3번은요. 을이 작년에 하도 빨랐다고 해가지고 을이 10월 25일에 승낙 통지를 발송했죠. 10월 25일. 근데 10월 27일 날 도달했죠. 그래서 25일 발송, 27일 도달. 그러면 언제까지 도달하면 되죠? 30일. 30일 안에 발송되고 도달했죠? 그러면 계약은 언제 성립한다? 발송할 때. 언제 발송했어? 25일. 그래서 25일 날 성립한다. 25일 날 성립한다. 이렇게요. 2번은요? 2번 다 안 했네요. 10월 29일 날 발송한 편지가 10월 30일 날 도달했죠? 그러면 연착된 승낙이죠? 연착된 승낙을 물어본다? 새로운 청약으로 보죠? 새로운 청약이니까 갑이 이에 대해서 뭐라면 승낙하면 승낙. 계약은 뭐란다? 성립한다. 승낙을 하여도 성립하지 않아. 틀렸죠? 오늘 연착됐다는 것은 새로운 청약이죠? 새로운 청약에 대해서 승낙을 하면은 계약은 뭐가 된다? 성립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 4번인가요? 4번은요. 을이 10월 20일 승낙의 통지를 발송하여 10월 31일 도달했지. 봐봐. 10월 20일 줄거봐. 발송 동그라미 해봐. 10월 31일 줄거봐. 도달 동그라미 해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나라 전국 어디에서나 10월 20날 보냈는데 10월 31일 날 도달한 데가 있다 없다? 없죠. 이 말은 충분히 기간 안에 발송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연착이 됐다 이 말이죠. 이럴 때는 반드시 무슨 말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연착의 통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한번 볼까요? 갑이 편지의 소인이 뭐죠? 평지 봉투에 찍힌 도장 있죠? 소인을 확인하고도 승낙기간 내에 도달될 수 있었던 발송임을 알고도 이를 알리지 않는 경우 거기까지 가로묶고 승낙기간 내에 도달될 수 있었던 발송임을 알고도 이를 을에게 알리지 않는 경우 이퀄 연착의 통지가 없는 경우 이 말이죠. 원래는 여러분요 연착의 통지를 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4번과 같은 경우는 연착의 통지를 해야 되죠. 연착의 통지를 하지 않았죠. 그러면 연착된 것이다, 연착되지 않는 것이다. 연착되지 않는 것이다. 연착되지 않았다는 것은 기간 안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그러면 계약은 언제 성립한다? 언제 성립해? 을의 승낙은 기간 내에 도달된 것으로 본다. 이게 맞죠? 그럼 계약은 언제 성립해? 거기다가 계약은 10월 20날 성립한다. 10월 20날 승낙의 통지를 뭘 할 때? 발송할 때 계약이 성립한다. 언제? 10월 20날 이렇게. 5번 갑의 서면이 을에게 도달하기 전에, 그러니까 갑의 청약에 도달하기 전에 갑이 사망하고 을이 갑의 단독 상속인 병에게 승낙 통지를 발송하여 10월 30날 도달했네. 10월 30날.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렇게 하죠. 의사표시자가 청약의 의사표시를 발송하고 도달하기 전에 사망하더라도 의사표시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나중에 그 의사표시가 도달하면 의사표시의 효력으로서 효력을 발생하고 그의 청약 상속인이 책임을 지면 되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누구한테 지금 승낙을 했다는 것이다? 청약자의 상속인한테 승낙을 했죠. 그러면 청약자의 상속인에게 승낙을 하게 되면 계약이 뭐가 된다? 성립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도달하면 을과 병 사이의 계약이 성립한다, 성립하지 않는다, 성립한다 이렇게 성립한다 이렇게 성립하지 않는다 틀렸죠. 성립한다 이렇게. 정답 몇 번이다? 정답은 4번 틀렸죠? 5번 틀렸죠? 그래서 맞는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죠. 알겠죠? 자요, 55번을 보셔요. 계약이 이미 성립하는 경우끼리 짝지어진 것. 1번요. 청약과 더불어 송부된 물품을 소비한다. 줄고요. 청약과 더불어 송부된 물품을 소비, 동그라미, 사용. 이것을 뭐란다?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이죠. 의사실현. 우리가 의사실현은요. 의사실현이란 계약의 성립이죠. 옆줄 긋고 그러한 사실만 때 있는 때니까 언제다? 소비 또는 사용 이 말이죠. 여러분 오늘 장터에서요. 칡즙 샀죠? 칡즙 샀죠? 칡즙을 사가지고 어떻게 하죠? 여러분 뚜껑 열고 바로 따로 마시죠? 그러면 산다 말도 하지 않고
뚜껑을 열어가지고 한 장, 한 컵 따라가지고 마시죠? 그 순간에 뭐가 된다? 계약은 성립한다. 그러한 사실만 때 있는 때. 그래서 송부된 물품을 소비 또는 사용, 그러한 사실이 있는 때 이것을 뭐라고 한다? 의사실현이라. 뭐라고 하면 안 된다? 뭐라고 하면 안 돼? 안 때, 안 때, 그러면 안 돼. 2번. 민사매매에서 청약자가 단순히 해답이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고 통지하였으나 상대방이 이에 대해서 아무런 해답도 하지 않았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승낙할 의무가 없다. 승낙할 의무가 없다. 지금 몇 번째 나왔죠? 계약은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승낙할 의무가 없다.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죠. 이것은요, 정찰제, 줄고 정찰제. 이것을 뭐라 한다? 청약이죠. 그다음 또 정찰제 앞에다 써 자판기. 자판기랑 정찰제를 뭐라 한다? 구체적이고 확정적이죠? 그러니까 청약이죠. 청약인데 정찰제 상품은 어떻게 돼요? 카운터에 가가지고 제시를 할 때 승낙이죠. 카운터에 가서 제시해. 그런데 바구니에 넣었다가 다시 갖다 놨죠? 그러니까 청약이다 아니다? 승낙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그냥 바구니에 집어 넣었다가 도로 가져 놓았다? 승낙이다 아니다? 아니다. 정찰제는 그 자체가 청약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승낙이라는 것은 카운터에 가가지고 계산대에다가 제시했을 때 승낙이란 말이죠. 그런데 다시 갖다 놨죠? 승낙이 아니다. 계약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늘 우연히 동일한 내용의 두 청약이 각각 상대방에게 도달했다. 동일한 내용, 그게 중요하죠? 두 청약이 모두 다 도달했다. 이걸 뭐란다? 교차 청약이죠. 그래서 정답은 기억하고 뭐다? 니을. 기억하고 니을.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기억하고 니을 2번이죠. 자, 16번을 보셔요. 우리가 이러면 어떻게 했어? 봐봐요. 충분히 기간 안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인데 연착이 되죠? 그럼 뭘 해야 돼? 연착이 통지를 해야 되죠? 연착이 통지를 하지 않으면 연착된 것으로 본다, 안 본다? 안 보죠? 계약은 성립한다, 안 한다? 성립하죠? 언제 계약이 성립한다? 승낙의 통지를 뭘 할 때? 발송. 항상 그것만 생각을 해. 자, 16. 갑은 자기 소유 토지를 사고 싶어서 을에게 이러한 내용을 담은 토지를 2003년 4월 5일 발송을 했다. 그러면서 4월 20날까지 거기 줄고 답장을 주겠다. 4월 7일 편지를 받은 을은 갑이 제시하는 가격에 토지를 팔겠다는 편지를 줄고 4월 12일에 발송, 4월 12일에 발송, 계약 성립이죠. 성립. 그런데 우체국에 잘못 줄고 우체국에 잘못 4월 22일에 도착. 그래서 연착된 승낙이죠. 그런데 그냥 연착이 된 게 아니죠. 우체국의 사정이죠. 그러면 이때는 무슨 통지를 해야 돼? 연착의 통지를 해줘야 되죠. 그런데 연착의 통지를 했다 안 했다? 안 했죠. 줄고 연착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았다. 이퀄 연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연착되지 아니한 것으로 봐. 연착에 통지를 하지 않으면 연착되지 아니한 것으로 봐. 이퀄 뭐라고 한다? 승낙 기간 내 도달한 것으로 본다. 이 말은 승낙 기간 내 도달한 것으로 봐. 그러니까 결국 도달했죠? 그러니까 계약은 언제 성립한다? 승낙의 통지를 뭘 할 때? 발송 언제다? 4월 10일 3번이 정답이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요, 여러분요, 17번 한번 보셔요. 계약의 성역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나요? 되어 있어요? 자, 1번. 청약의 의사표시는 승낙이 그 효력이 발생한 후, 청약은 그 효력이 발생한 후 줄거 봐. 청약 줄거 시고 효력이 발생한 후 줄거 봐. 그러면 청약은 효력이 언제 발생해? 청약은 효력이 언제 발생해? 아, 청약은 도달주의 아니야. 도달한 후입니다. 도달 후. 청약이 도달한 후 뭐 하지 못한다? 철회할 수 없다. 써. 이퀄 청약의 구속력. 청약의 구속력 이퀄 청약의 비철회성. 이렇게 청약의 구속력, 청약의 비철회성. 이렇게. 2번 격지자 간의 계약은 격지자 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가 뭘 할 때? 발송. 격지자는 발송. 만약 여기서 대화자 그럼 맞아요. 대화자는 뭘 할 때? 도달할 때. 맞아. 그러니까 차라리 앞에요 격지자를 뭐로 바꾸냐? 그것을 대화자로 바꿔. 그러면 더 나중에 이해하기가 쉬워. 대화자 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가 도달할 때 성립 이렇게. 알겠죠? 격지자는 뭘 할 때 성립한다? 발송할 때 성립. 대화자는 뭘 할 때? 도달할 때 성립 이렇게. 그래서 2번이 틀렸죠? 자, 3번은요. 승낙의 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그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만다 받지 못한다. 받지 못하면 청약은 효력을 만다 잃는다. 몇 번 나왔죠? 그 기간을 받지 못한다. 기간 내에 받지 못한 때 줄 것이고 연착된 승낙이죠. 연착된 승낙 이퀄 뭐라고 한다? 새로운 청약이죠. 왜? 갑의 청약은 효력을 잃으니까 새로운 청약이 되죠. 을이. 새로운 청약 이렇게. 4번 승낙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할 때 봐봐. 아까 얘기했죠. 528조는 승낙 기간을 정한 경우죠. 이게 529조거든요. 승낙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청약을 할 때는 반드시 승낙 기간을 정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승낙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계약의 청약 거기가 줄거 봐. 거기가 줄거 거기다 쓰란 말이죠. 승낙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계약의 청약 줄거 써요. 거기다 써. 반드시 승낙 기간을 정할 필요 없다. 아까 우리 문제 한번 나왔죠? 청약을 할 때는 반드시 승낙 기간을 정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없다. 그래서 승낙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상당한 기간 줄고 상당한 기간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하면 효력을 잃는다. 여기는 상당 기간이죠. 기간을 정하면 그 기간이죠. 그 기간 내 알겠죠? 그래서 그럼요 3번하고 4번에서 3번은 뭐냐 528조 4번은 뭐냐 529조 이렇게 얘기해. 3번은 몇 조라고? 528조 승낙 기간을 정했죠? 4번은 뭐다? 529조 승낙의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이 말이죠. 그 다음에 5번은요 승낙자가 청약에 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했다. 조건 동그라미 변경 동그라미 그 다음에 승낙 동그라미 조건이나 변경을 가한 승낙을 뭐란다? 이퀄 맨 끝에 새로 청약한 것 새로 청약 이렇게. 정답 몇 번이다? 2번. 자 18번은요 다음 중 의사 실현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는 어느 것인가? 의사 실현 이렇게 돼 있나요? 의사 실현 1번 의사 실현이 뭐예요? 책을 보냈는데 낙설한 경우 물건을 과일을 보냈는데 그냥 깎아 먹은 경우 칡즙을 보냈는데 뚜껑 열어서 따라 마시는 경우 이런 것들이죠. 자 1번 동일한 내용 줄 것이고 동일한 내용을 가진 계약의 청약이 당사자에서 서로 행해졌다. 교차 청약이죠. 교차 청약. 2번 청약자가 단순히 해답이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고 한 때 상대방이 아무런 해답을 하지 않았다. 계약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안 하죠. 이것은 뭐다? 승낙할 의무 없다. 우리는 승낙할 의무가 없다 이 말이죠. 3번은요 청약에 응하여 주문품을 송부했죠. 갑이 청약하니까 화장실을 갔다 왔다 이 말이죠. 알겠죠? 이것을 뭐라 한다? 승낙이죠. 청약에 응하여 주문품을 송부했죠. 주문품 송부를 승낙이라고 그래요. 이것은 뭐냐면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 성립이에요. 의사실현이 아니고 이것은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이라고. 알겠죠? 그러니까 청약과 승낙에 의해서 계약이 성립하려면 화장실을 안 갔다 와야 돼. 화장실을 갔다 와야 되겠구나. 응하여 이래야 되니까. 알겠죠? 4번은요. 청약과 더불어 송부된 물품을 소비. 여기 나왔죠? 청약과 더불어 송부된 물품을 소비. 아까도 우리 나섰죠? 이것을 의사실현이라고 한다. 그러한 사실이 뭐한 때? 있는 때, 뭐다? 소비한 때, 사용한 때, 그러한 사실이 있는 때 이렇게. 5번 반송되지 않으면 구입한 것으로 보겠다고 했죠? 반송되지 않으면 구입한 것으로 보겠다고 했다. 상대방이 반송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다. 계약은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2번하고 5번이 똑같은 말이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승낙할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이렇게. 우리는 승낙할 의무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알겠죠? 잠깐 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요 그 채권법을 지금 보고 지금 강의를 듣고 있잖아요. 이게 채권법은 민총보다는 쉽지 않나요?
좀 쉽죠. 그래서 여러분요, 그리고 전에는 이제 우리가, 여러분요, 이게 강의 노트가 횟수별로 강의가 된 것이 있어요. 횟수별로 된 것은 장점과 단점, 횟수별은 마지막에는 횟수별로 보는 게 나은데요. 지금 공부 이걸 처음 할 때는 이게 목차별로 보는 거. 그래야지 목차별로 쭉 해서 모아놓고 보면, 아, 비슷비슷하고 반복된 것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금방 암기가 되는데요. 만약에 처음부터 횟수별로 강의라면, 공부를 하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그런 것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한 5월달, 6월달까지는 어떻게 공부를 하냐? 목차별로 되는 거 있잖아요. 반복되는 거. 이것을 공부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7월, 8월 넘어가면은 전체 범위 있죠? 전범위. 모의고사를 봐야 돼. 그 전범위 모의고사는 이미 27회까지 다 해설이 돼가지고, 27 올해까지 있죠? 해설이 다 돼가지고, 컴퓨터에 다 이미 올라가 있어요. 동영상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건 나중에 여러분 천천히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볼 필요 없고, 지금은 이 문제를 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요. 알겠죠? 그래야지 지금 청약과 성립에 대한 계약문에서 벌써 한 16문제 정도 풀었잖아요. 이 정도 풀었는데 이것과 다른 문제가 나온다? 그런 것은 거의 없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문제를 잘 소화하는 것이 무척 중요하다.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잠깐 5분 쉬었다가요. 계약 철사의 과실 책임을 책임을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죠?